배우 신현준 씨가 전 매니저의 갑질 주장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갑질 논란을 둘러싸고 전 매니저들끼리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현준 씨를 둘러싼 매니저 갑질 논란을 사건 반장에서 따라가 봅니다. 연예계에서 이른바 매니저 갑질 논란 사건 얘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신현준 씨의 이야기인데요. 전 매니저가 폭로를 했습니다. 거기에 신현준 씨가 또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결국엔 진실게임 양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전 매니저의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94년도에 신현준 씨와 친구로 이제 만나서 매니저까지 하게 된 사이라고 하니까 꽤 오래된 전 매니저입니다. 당시에 처음에 자신은 로드 매니저를 일을 했었고 그 당시 월급이 60만 원이다라는 게 이 전 매니저의 주장이고, 신현준 씨가 영화 장군의 아들, 은행나무 침대 등등으로 스타가 된 이후에도 본인은 2년여간 월급 60만 원을 받았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계약서가 없이 처음에 시작을 일을 해서 나중에 계약서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두로 약속을 했던 수익 배분 10분의 1도 지켜지지 않았다. 근데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 분위기 자체가 이럴 때는 매니저가 배우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 초기에는 또 배우에게 헌신하는 게 매니저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힘든, 그러니까 뭐 배우에게 쓴소리, 매니저가 뭐 할 말 다 한다는 게 더 어려워서 더 못했다라는 거고요. 정산 자체도 좀 규칙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뭐 가끔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돈을 받긴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계좌가 아니라 신현준 씨 개인적으로 그냥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정도로 정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일단 돈의 문제가 있고 또 이 전 매니저 김모 씨의 말에 따르면 이 업무 스트레스, 업무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다고 합니다. 신현준 씨가 늘 불만이 많아서 불만을 늘 얘기를 해서 더 힘들었다고요. 사실 이제 그 김 씨 측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7, 8년 동안 약간 매니저를 한 20여 명을 교체해줬지만 신현준 씨는 언제나 불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에 한 로드 매니저가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이제 착용했는데 그 마스크 착용을 못하게 하면서 뭐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만큼의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사실 되게 이렇게 친구 사이였는데, 친구 사이면 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야 되는 건데, 사실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입에 담지 못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앞에서는 이 매니저가 속수무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한 가지 이야기는 이제 신현준 씨가 이제 영화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이렇게 높았는데, 언제나 영화를 조금 이렇게 가지고 오라, 이 말이 아마 영화를 조금 이렇게 배우를 캐스팅을 해가 오라라는 뜻이었는 것 같은데, 영화계의 니즈, 영화계가 막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어떤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어떤 영화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오라고 말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매니저 일과는 상관이 없는 업무도 했었다라고 김모 씨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씨 어머니의 심부름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아직 뭐 말씀하신 건 김 씨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또 하나의 직장 상사가 있었다. 신현준 씨의 안부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매일처럼 보고를 해야 됐고, 그게 또 그 뭐 휴일날, 뭐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 같은 때는 심지어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차를 태워다 달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장보기를 한다든가 세차 같은 소소한 일도 늘 들어줘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 김모 씨가 지금 신현준 씨와 일을 같이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매니저 일을 그만둔 지 좀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갑자기 지금 폭로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삶의 의욕을 잃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폭로를 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신현준 씨하고 인연이 25년, 매니저 일을 했던 게 13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어떤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되는 그 기획사 대표 얘기에 따르면 이해할 수가 없다. 1995년부터 2000년 정도 한 8년에서 9년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13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좀 많이 좀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연락을 안 하고 한 6, 7년 정도 넘은 사람이라고 기획사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들은 신현준 씨, 또 신현준 씨 측
측의 이 소속사 얘기는 뭔가요? 네, 일단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두 사람이 오랜 생활 같이 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일부만을 떼서 폭로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신현준 씨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올 수도 있지만 반박이라는 이름으로 또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식의 행동을 했는지 좀 서운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 김모 씨 전 매니저가 얘기한 게 크게 이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업무 외적인 부분, 그리고 뭐 불만이 신현준 씨가 많았다는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을 신현준 씨가 했어요. 예, 현 소속사 측에서 이제 신현준 씨의 입장을 대변을 한 것인데 일단 처음에 이 전 매니저가 월급 6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당시 90년대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정도 평균으로 받았었다. 그리고 그건 짧은 기간이었지 이후에 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도 올랐고 수백만 원씩 매월 받아갔다. 그리고 그 얘기를 김모 씨가 자신 현 소속사 대표에게도 그 얘기를 본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처음에는 얼마 받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200만 원 넘게 월급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게 지금 말씀 최근 일도 아니고 20년 전, 25년 전 일이라고 하면 그 당시 200만 원이 넘는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게 현 소속사가 낸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심부름을 했던 것, 그리고 좀 말을 좀 서슴없이 했던 건 역시 매니저이기 전에 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신현준 씨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년 이상 되는 어떤 20살 때부터 알고 지냈던 동료 같은 친구라면 사실 호칭이나 이런 거는 조금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머니가 있을 때 여러 번에 같이 왔고 또 가족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에 도와줬던 사이다.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식구 같은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매니저를 그만둔 지가 6년, 7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전화번호까지 몰라서 수소문을 해서 찾았고 20여 명의 어떤 매니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1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텝들은 바뀐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 씨는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인집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참 식구끼리 챙겨주는 듯해서 아침밥을 먹었더니 어머니가 여기에 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어머니가 여기에 밥 먹으러 왔느냐라는 핀잔을 줬다라고 해서 참 가족 같은 관계는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또 반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두 상황 입장이 완전히 다른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매니저 많았다고 하는데 2010년 정도에 신현준 씨의 매니저, 또 다른 매니저가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니저들 사이에 이런 어떤 이른바 갑질이 공공연한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현준 씨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다. 좀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고 4대 보험도 들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처우가 많이 열악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을 요구한 결과 계약서는 적었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른바 갑질 논란과는 별개로 지금 매니저 이 김모 씨의 비투 논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로라고 주장한 매니저의 어떤 뭐 문제가 더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게 뭐 대표적으로 현재 매니저 같은 경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이 사람에게 돈을 떼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작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금 받을 돈이 한 1,200만 원 가량 된다. 5, 6년 전에 같이 작업을 한 것도 900만 원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형편이 어렵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도 300만 원 정도 있어서 합계 1,200만 원인데 이거를 달라고 해서 변호사의 도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일이 많았다라는 그런 또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김모 씨의 이 또 채무 문제 그리고 신현준 씨의 막 갑질 문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지금 양지열 변호사께서 언급하신 이 사진 작가가 아울러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 작가는 지금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 매니저 김 씨 이 사람 자체가 조금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로 자신이 약간 돈 제대로 못 받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자기뿐만이 아니라 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가고 안 주고 몇 년째 계속 안 주고 하다 연락이 아예 끊겨버렸고 그 이후에는 연예계 자체에서 이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걸 봤을 때 본인 스스로 깨끗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 업계를 굳이 떠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갑자기 또 업계를 떠나고 잠적을 했겠느냐. 그리고 피해자가 나 하나가 아니라 여럿 더 있었다라는 게 사진작가의 주장이고 근데 갑자기 사라졌던 사람이 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는 신현준한테 갑질을 당했다라는 폭로를 하는 것도 본인은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안 갚고 심지어 자기같이 피해자가 있는 가해자가 나타나서 내가 피해자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좀 어이없고 화가 나고 적어도 자신에게 이 김 씨는 못 믿을 사람이다라는 게 사진작가의 주장입니다. 네, 뭐 사실 여부는 좀 더 조사를 하고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이 신현주 씨 사건도 그렇고 이순재 씨 사건도 그렇고 이 연예계에 좀 부조리한 관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BTS가 진짜 빌보드 차트를 그냥 석권을 하고 오스카상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의 최고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그 연예계의 안을 좀 들여다보면 적은 임금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24시간 동안 업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계가 모호한 업무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관행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면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하면 사실 상하관계에 있는 어떤 연예인과 어떤 매니저의 관계를 수평관계로 만들고 동료관계로 만들 뿐만 아니라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갑을 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원래는 매니저가 갑이었다가 연예인이 뜨면 그 매니저는 을로 변하고 연예인은 갑으로 변하니까 서로 갑갑끼리 이렇게 총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로 간에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보담아주는 연예계의 관행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K-팝에서부터 K-무비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에서 우리의 문화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세계는 모르는 적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